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목요일 밤인데 한 사흘 동안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빨리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건강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방송 업로드가 늦어지게 돼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은요 새로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제가 이제 기존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장비를 마련한 만큼 그리고 새 시설을 이제 마련한 만큼 좀 더 이제 보기 편한 화질과 편집으로 좀 재촬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뭐 말하자면 일종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하잖아. 영화도 개봉을 했고 같이 묻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카이오도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으로 나왔던 스파이더맨의 빌런 학살자 카니지 되시겠습니다. All I ever wanted in this world is Carney. 우선은 박스 아트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하고 나서 그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박스가 좀 많이 상했어요. What the fuck?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좀 찢어졌거든요.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품인데 전혀 정품 같지 않은 마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것 같은 그런 박스가 돼버렸어요. 슬픕니다. 아무튼지간에 뭐 기존 영상에서도 이제 리뷰해드렸지만은 굉장히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박스 디자인도 범상치 않아요. 캐릭터의 모습을 굉장히 잘 살린 박스로 되어 있고요. 만화에서 이제 발췌한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제품이 잘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제품의 모습이 보이면서 뒤쪽으로 이제 코믹북들 발간된 모습들 나와 있고요. 다른 면에도 카니지의 모습이라든지 명대사 들을 삽입을 해서 굉장히 만화적인 느낌, 어떤 코믹스적인 느낌을 상당히 강조한 제품이죠. 뒷면 보시면은 이제 취할 수 있는 자세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그 대사들을 또 같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는 이런 그 코믹스적인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뭐 스프의 박스 아트라든지 뭐 센티넬의 박스 아트라든지 뭐 굉장히 다 각각 회사들의 이제 특징들이 좀 있죠. 스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근데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규어 자체도 그렇고 이 코믹스에서 직접 뽑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루즈들 파츠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교체용 헤드 3개 들어가 있어서 표정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또 부각을 해놨어요. 열어서 구성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속지인데요. 베놈과 카니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카니지의 이제 모습이라든지 그 만화 속의 장면을 이렇게 속지로 해가지고 뒤에 뭔가 세워서 여러분들 뭐 사진 찍을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속지를 멋있게 넣어줬어요. 이건 스프에서는 이제 요런 아이디어를 안 쓰죠. 뭐 다른 제품들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아이디어인데 뭐 피그마라든지 뭐 다른 6인치 피규어 계열에서도 많이 보이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건 이제 어메이징 야마구치만의 특색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잠깐 공개해드렸던 그 블리츠웨이 5% 요번에 나온 그 원리를 찾아라 그것도 보시면은 요런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아이디어를 좀 사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곧 제가 리뷰를 할 겁니다만 아마 다음 주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한국 회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개봉을 해보면 제품은 이렇게 2단 박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루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죠. 루즈들을 서로 갈아 끼면서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처럼 이제 가동을 좋아하고 이제 뭔가 포징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장점입니다. 상세하게 구성을 좀 보시자면요, 우선 첫 번째 박스에는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교체용 손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 교체용 손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근데 촉수가 일단 짧은 촉수가 4개, 중간 촉수가 4개, 긴 촉수 4개. 요걸 서로 이제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징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교체용 손이 4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역시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특징 중 하나인데,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데드풀이라든지 이런 계열들 같은 경우 눈을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촉수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 촉수를 뭐 등에 꽂거나 할 때 뽑다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촉수를 뽑을 때 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촉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뽑는 거죠. 두 번째 박스에는 역시 촉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창 모양 2개, 그리고 뭔가 칼날 모양 2개, 끝에 이제 도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역시 2개, 그리고 뭔가 갈고리 같은 모양의 촉수가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시 모양이라든지 중간 촉수들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카니지의 모습을 꾸며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6인치 피규어들에게서 좀 많이 보기 힘든 스탠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하단에는 박스에 붙어 있는데요, 부러질 때를 대비한 이제 부속들, 그리고 스탠드에 고정시킬 수 있는 스탠드 기둥, 이렇게 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가지고 노는 사람들의 편의와 파손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즘 나오는 피규어들에는 이런 어떤 구매자를 배려하는 제품 구성이랄까?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점점 구성품을 줄이고 있는 추세죠. 이런 거 하나 챙겨주면 괜히 하나 더 받은 것 같고, 그죠? 기분이 좋잖아. 일단 조형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놈하고는 좀 다르죠. 이 카니지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촉수들이 뻗어나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저기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구매한 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화려합니다. 변색이나 이런 거 온 부분도 없고요. 지금 이제 조명 때문에 약간 이제 밝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탁한, 거의 핏빛에 가까운 붉은색을 띠고 있고, 붉은색에 이제 검은색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색깔을 굉장히 좀 잘 뽑아줬어요. 보시면은 이제 어메이징 야마구치가 약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이렇게 이제 관절 부분들이 좀 심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관절 구조 덕분에 이따 가동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더 액션감 있는 포즈를 좀 취해줄 수가 있죠. 이 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카니지의 어떤 흉악함?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손으로 좀 조형이 됐고요. 어메이징 야마구치 시리즈의 특징인데, 다리가 안짱다리입니다.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탠드가 없으면은 이 카이오도 제품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 같은 경우는 스탠드 없이 자립은 좀 힘들어요. 안 세워집니다. 내가 고절하니! 근데 이런 형태의 다리로 조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동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냥 딱 굽혀만 놔도 뭔가 이제 포징을 잡은 것 같고, 그런 박진감 있는 액션을 좀 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에 아까 이제 보셨던 루즈들, 촉수들을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들은 뭐 크지는 않아갖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촉수를 끼워가지고 뭔가 액션씬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깨 쪽에도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근육 같은, 마치 이제 진격의 거인처럼 근육 같은 조형의 베놈 특유의 촉수 같은 질감까지도 잘 표현해 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또 휘몰아치는 형상으로 촉수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고요. 다리 뒤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루즈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촉수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5가지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칼날 모양의 이제 촉수 끝인데, 보시면 이제 끝부분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카니지 특유의 텍스처, 질감을 잘 표현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관절을 끝에 심어서 촉수끼리 연결했을 때 이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놨고, 이 관절 같은 경우 제가 매번 카이오도 제품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꺾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잘 보고 꺾으셔야지 까딱하면 부러집니다. 예, 주의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도끼 모양입니다. 역시 텍스처라든지 예, 색상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색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이질 않아요. 역시 끝에는 관절을 달아서 촉수와 같이 예, 가동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네, 마치 뭐 질럿이나 예, 그 저글링처럼 뭔가 이렇게 찌를 수 있는 형태의 촉수 끝부분이고요. 역시 텍스처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일단은 색상이 되게 물론 약간 그라데이션 먹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오래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칠해져 있죠. 이건 뭐 도색 미스라든지 이런 거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역시 가느다라 모양의 이제 뻗어나가는 촉수고요. 끝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촉수가 뻗어나와 있는 생김새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촉수까지 예, 표현을 잘 해준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옆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끼워주면은 더 카니지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카니지가 썼던 건데 창이죠. 역시 텍스처라든지 이제 날 끝부분 보시면은 검은색의 색상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스탠드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이제 구멍이 나 있고 이 구멍에다가 기둥을 꽂아서 세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둥 끝에 이렇게 갈고리 형태, 집게 형태의 파츠를 부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부착을 시켜서 이제 카니지의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게 돼 있는데 좀 많이 저렴한 형태의 스탠드죠. 근데 뭐 이거라도 하나 넣어줬다는 게 어디야, 그죠? 요새는 이런 거 넣어주지도 않아요. 예. 우선 기본적인 가동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우선 입은 벌린 형태로 있어요. 예,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동이 가능하게끔 뭔가 핀이 박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다물어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벌어지기는 해요. 우선 헤드 가동을 보시면 위로 이만큼 젖혀집니다. 굉장히 큰 각으로 젖혀지고요. 이 상태에서 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목 가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까딱까딱 하는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밑으로는 이렇게 거북목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래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오도의 어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어깨 방식을 카이오도가 가장 먼저 이제 쓰지 않았나 싶은데 이 어깨가 분리되어 있죠. 견갑골 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뒤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특이한 뭐 이렇게 달려가는 포즈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견갑골을 따로 움직여주면서 이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뭔가 가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거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앞으로 조여주는 거는 보통 이제 스프 같은 경우 이제 어깨 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팔에 볼관절끼리의 연결을 통한 횡기믹으로 앞으로 당겨주는 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관절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 같은 경우 난이도가 좀 있는 브랜드예요. 기존의 다른 피규어 생각하시고서는 그냥 막 움직였다가는 관절들이 부러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옆으로 가동을 해보면 이만큼까지 볼관절의 연결이 허용하는 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따로 뭐 이 부분에 횡기믹을 넣어주진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볼관절이 두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볼관절을 통해서 뭐 횡축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꺾이는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서는 움직여 주셔야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도 완전 접힘 가능하고요. 스프 관절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요 관절에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목은 이 정도 굉장히 각이 크죠. 역시 꺾이는 방향을 확인을 해주시고 움직이셔야지, 안 그러면 부러집니다. 어메이징 야마구치 같은 경우 이 허리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이제 과격한 포즈 취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가. 요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다 핀 상태인데 여기서 일단 상단 분할이 이만큼 움직이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하단까지 합치면 이만큼이 꺾입니다. 완전히 새우등처럼
앞으로 팍 수그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커믹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거의 빌런들이 이런 뭔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죠. 이게 이제 약간 그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 소설 중에서도 그 노트들담의 꽃이라고, 약간 이제 그 장애인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 있죠. 굉장히 명작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서양의 인식 중에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악마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하느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뭔가 신체 장애를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뭔가 악마의 어떤 피를 받아서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몸으로 불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있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이런 서양 만화들 이런 걸 좀 보면은 뭔가 빌런들이 좀 이렇게 구부정한 그런 모습들을 좀 취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악마들도 그렇고. 다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짱다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일단은 90도인데 안짱다리라 뭔가 이제 만화적인 어떤 달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무릎은 90도 접힘이 가능하고,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그 라쳇 관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제 걸려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죠. 고관 쪽을 이렇게 분리를 따로 해놨어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관 쪽에서도 따로 움직이고 이 안쪽에서도 이제 따로 움직입니다. 다만 양옆으로 벌리는 거는 스프 관절처럼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는 않고요. 벌어지는 거는 이게 다예요. 요 정도 움직임이 다니까 괜히 무리하게 벌려서 관절을 꺾는 불상사가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몇몇 제품들에는 허벅지가 아니라 이 종아리가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가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종아리에 횡기믹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짱다리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리를 벌린 포즈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포즈가 좀 만들어지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은 자세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목각은 이 정도의 가동각을 보여줍니다. 발끝에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카이오도 특유의 관절을 쓰기 때문에 움직이는 각을 보고 꺾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가동각이라든지 이제 포징, 나오는 포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관절 피규어로서 뭔가 다룰 때 난이도가 좀 있는 제품이라서 초보들은 조금 다루기가 힘듭니다. 포징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영화에 얽힌 얘기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한번 리뷰를 했던 만큼 원작 캐릭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편은 아무래도 영화 개봉을 빌미로 물들어올 때 노를 젓자라는 취지로 만드는 만큼 영화와 연관을 지어서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사실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대부분의 스포를 해버린 만큼 이번 베놈 2 Let There Be Carnage는 사실 그 맨 뒤에 쿠키를 위한 90분짜리 티저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쿠키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영상판권이 원래 소니 쪽으로 넘어가 있던 상황에서 그 마블과 소니의 협력으로 스파이더맨이 MCU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MCU에서 토니 스타크의 죽음 이후를 책임질 히어로로서 이 스파이디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원래 이 스파이디의 빌런들도 MCU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었고, 이미 미스테리오가 Far From Home에 등장하면서 그 기대치를 더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No Way Home, 지금 12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No Way Home의 티저에서는 스파이더맨의 메인 빌런 중 하나인 닥터 옥토퍼스, 그린 거블린, 그리고 샌드맨 등이 등장하면서 점차 거대해질 어벤져스의 제2막을 예고하고 있죠. 이번 베놈 2 Let There Be Carnage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파이더맨을 통해 No Way Home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MCU를 빌드하는 일종의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쿠키에 보시면 재미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스 방영 장면인데요. 이 스파이더맨의 영원한 안티 데일리 뷰글의 제이 조나 제임슨이 스파이디의 정체를 까발리는 보도 장면을 보시면, 원래는 이 소니 픽처스에서 사용하는 데일리 뷰글의 로고는 빨간색이래요. 그게 뉴스 보도 장면에서는 MCU가 사용하는 데일리 뷰글 로고, 즉
흰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 장면을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스파이디 유니버스가, 소니가 갖고 있던 스파이디 유니버스가 완전히 MCU 쪽으로 합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쿠키 영상에서 탐 하디가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시공간 전이가 되는 장면인데, 이게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가 들킨 스파이디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부탁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을 다 지우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 마법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I was wondering if maybe you could make it so that he never did. 그래서 멀티버스가 서로 섞이면서 이 MCU의 확장 가능성을 아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일단 이미 공개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개봉 예정인 No Way Home의 티저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 티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소니 픽처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그거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소니가 가지고 있는 마블의 영상판권이 거의 900개가 넘거든요. 물론 대부분이 스파이디와 관련된 캐릭터들이라서 사실 소니도 이 900개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소니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워낙에 MCU가 잘 나가니까 사실 섣부른 투자로 뭐 DC 영화꼴 나느니 판권 임대비만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또 반대로 이 MCU 쪽에서 캐릭터를 끌어다가 소니 픽처스에서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팬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윈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놈 2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영화 내용보다도 이 쿠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No Way Home에 닥터 아크퍼스를 비롯해서 그 시니스터 6가 출연 예정이고, 베놈의 쿠키에 등장한 걸로 봐서는 이 시니스터 6를 없애기 위해 베놈과 스파이디가 서로 연계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2022년 개봉 예정인 모비우스에서도 이 베놈이 등장할 거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 모비우스도 스파이더맨의 안티 히어로로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만큼 이 서로 다른 세계관들이 서로 엮이는데 베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참고로 이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개봉한 블레이드 1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블레이드 2편의 메인 빌런으로 출연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한 이 판권 문제 때문에 그 안이 폐기가 됐고, 그 이후 다들 아시다시피 블레이드 2편이 빌런을 바꿔서 개봉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진입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메이징 야마구치 참 좋아하는 라인인데요.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호불호가 좀 있죠. 특히 관절이 일반적인 6인치 피규어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서 핀 방향 잘못 꺾으면 부러집니다. 우리 구독자 철모가 저희 집에 놀러오면 집에 있는 피규어들을 다 만져보는데 저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잘못 만졌다가 부러져가지고 물어줄까봐. 아무튼 전체적으로 색깔도 좋고, 이 베놈 같은 경우는 몸의 일부만 촉수로 사용을 하거든요. 베놈 1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신비오트 중에서는 약간 좀 모질이죠. 근데 이 카니지의 경우에는 신비오트의 특성인 세대를 지날수록 강해진다라는 그 특성도 있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몸 전체를 촉수로 쓰거나 무기로 바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반영해서 이 조형도 엄청 잘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하는 데다가 몸에 나 있는 구멍에 아무렇게나 촉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다이하고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저 루즈들, 엄청난 양의 촉수들을 서로 결합해서 가지고 노는 저 손맛 때문이라도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는 저 같은 가동덕들에게는 그저 한 줄기 빛입니다. 네, 베놈과 같이 세워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놈은 우락부락하지만 좀 그래도 비교적 매끈한 모습이라면, 카니지는 말 그대로 광기의 상징처럼 여기저기 좀 거칠죠. 벌써 저렇게 두 개만 딱 세워놔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세워놓으니까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등치 차이도 있지만 베놈 쪽이 그래도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물론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특히 베놈의 다리 관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카이오도 관절은 좀 아닙니다. 뭐 일반적인 카이오도 관절이라면은 저 무게 자체를 아예 버티지 못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 카니지 손바닥 쪽에도 구멍이 나 있는 파츠가 있어서 저 손바닥에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촉수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지고 노는 맛이 뛰어난 피규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 시리즈의 가장 메인인 스파이디와 베놈이 카니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가장 큰 특징은 액션 포즈가 잘 잡힌다는 건데요. 특히 저렇게 스탠드를 잘 사용해서 전시를 하면 만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긴 듯한 전시 효과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회전판이 좀 작아가지고 이번에는 회전 없이 그냥 바닥에 진열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봐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베놈2 Let There Be Carnage의 개봉을 핑계로 이미 리뷰한 피규어들의 리마스터 버전을 촬영해봤습니다. 어른이TV의 오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좀 더 보기 편한 각도와 개선된 화질로 재촬영을 해보고 싶었고, 또 새로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기존 영상과 비교해서 어른이TV가 이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의도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전에 찍은 것들은 지금 보면은 이불킥이 나올 만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영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독도 해주시고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TV 여기서 끝!